한교선입니다. 오늘 2차전지 지난 주에도 지지난주에 이제 바닥 확인 가능성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수급 동향과 함께 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물려 계신 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지금 또 봐야 될 종목들 그리고 이제 기회 주는 탑3 종목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섹터 종목들이 힘 좋죠. 뭐 완전히 뭐 미운오리 새끼가 백조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전지가 살아나느냐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뭡니까? 살아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저점 확인했다. 그럼 왜 저점을 확인하고 움직이느냐? 뭐 최근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했을 거예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자, 뭐 일단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중국산 배터리 규제, 전기차 규제 강하게 들어갔고요. 뭐 전기차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의 항구에도 지금 추가 수수료 부과하는 등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를 했죠. 근데 사실 작년 이미 12월 달에 중국산 배터리가 이미 유럽 쪽에서 엄청난 견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견제가 들어가는 이유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들이 덤핑에 의해서 다 죽는다 이거죠. 그럼 유럽 시장 쪽에 우리나라 그 MCN 계열, 니켈, 카드뮴, 망간 이런 배터리 쪽으로는 괜찮은데 LFP 저가의 LFP 방식의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서 유럽의 전기차 시장을 다 죽여버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 배터리 낮추게자고 관세 부과를 했던 건 이미 작년 12월 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하고요. 또 미국에서도 지금 38% 관세, 추가 관세를 더 해가지고 집중 견제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산 자동차가 이제 면제는 되긴 했지만 아직 뭐 확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이런가? 이거를 좀 보시면 명확히 알 거예요. 이제 글로벌 배터리 기업별 공급 비중입니다. CATL이 거의 38%예요. BYD 17%. 자, 요 두 개만 합하면 몇 프로예요? 요 두 개만 합하면 거의 55%죠. 즉 다시 말하면 글로벌 시장에 이 두 개 회사가 55%를 점유합니다. 나머지가 뭐 LG, SK온, 뭐 SDI 이런 업체들이 지금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얘네들의 대표적인 배터리 방식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LFP 방식인데 자 요거를 규제하려고 지금 들어가는 거죠. 특히 이제 그 LFP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요. 대신 에너지 밀집도가 적죠. 그래서 주행거리가 되게 적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원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싼 전기차들을 많이 하죠. 가뜩이나 전기차 캐즘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배터리 가격 싸게 해서 자동차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전략인데 문제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거는 최근에 삼원계 쪽, NCA나 MCM 쪽, 망간 쪽으로 특히 많이 하고 있죠. 이쪽에 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요. 그렇죠?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산을 죽이자, 잡아라. 자국산 전기차도 그렇지만 배터리산도 키우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반사수혜를 좀 얻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업황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업황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 왜 시간이 필요하냐? 전기차 캐즘이라 해가지고 화재가 나면서 전기차 수요가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아직까지 배터리 공급 과잉이에요. 비록 중국 관세 부과로 인해서 중국산 배터리를 규제하는 거에 대한 반사 수혜는 있지만 전체 시장 아직은 필요하다. 대신 반사 수혜를 얻기 때문에 이 장비 소재주 쪽은 바닥 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원통형적. 최근에 이제 그 LG 엔솔이 원통형의 4680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근데 이게 어디 들어가요? 여러분들 테슬라 쪽에 들어가잖아요. 테슬라. 그렇죠? 뭐 테슬라뿐만 아니고 이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뭐 전기차도 들어갔지만 뭐 로봇도 사용되고 드론 쪽에도 사용되고 또 일부 그 무인 함정 이쪽에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뿐만 아니고 뭐 로봇부터 해가지고 파생되는 요 부분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에너지 밀집이 높은 이 대용량, 그렇죠? 대용량, 그리고 화재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은 이쪽을 굉장히 지금 LG엔솔이 양산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2차 전지의 섹터의 바닥 확인을 해주는 그런 과정들. 잠깐 기술적인 흐름을 잠깐 보자고요. LG엔솔의 차트 흐름입니다. 주봉을 볼게요. 뭐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죠. 사실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2023년도에 한때 뭐 60만 원대를 호가하던 게 32만 원대. 이미 작년 2024년도에 32만원까지 내려왔다가 최근래에 쌍바닥을 다졌죠. 이래서 바닥을 확인했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본격적으로 강한 반등을 이렇게 준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요 바닥을 확인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했다. 그죠? 예. 요 부분들. 삼성 SDI도 마찬가지. 최근에 원체 많이 빠졌죠. 예. 뭐 여러 가지 중국산 때문에 좀 그렇고 실적도 좀 그렇고 20만 원까지 빠졌죠. 이게 2020년 초반 가격입니다. 그렇죠? SK이노 마찬가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재작년인가요? 한때 뭐 대박주를 줬던 이제 에코프로 주식을 보면은 202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때 30만 원 찍고 그랬는데 지금 6만 원까지 뭐 고점에서 사신 분들 지금 난리가 나 있죠. 근데 지금 팔 때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그러면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 요걸 보면 그 업황 회복 때 시간이 필요하다는 금액 나와요. 최근에 국내 배터리가 많이 차지하는 MCM의 수출 금액입니다. 2002년도에부터 쭉 증가하다가 언제 2023년도 4,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계속 하향 곡선입니다. 하락 추세가 좀 완만화되고 감소폭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 근데 바닥 친 것 같아요. 더 이상 빠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건 리튬이온 전지, 원통형 쪽으로 수출 금액들이 되는 걸 보면은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정점을 찍었죠. 2023년도 4,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 그죠? 근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추 바닥권까지 왔죠. 오히려 2022년보다 물량이 더 줄었습니다. 바닥은 맞아요. 바닥은 맞은데 이게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업황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단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건 맞지만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주식 시장은 항상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앞서가죠. 앞서갑니다. 그렇죠? 아까 정점을 찍었던 2023년도 5월 달에 아까 그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정점을 찍기 전부터 이미 뭐예요? 에코프로의 주가는 뭡니까? 이미 2023년도 7, 8월 달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죠? 이미 그 전에 찍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 이미 그 전에 정점을 이미 다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항상 짧으면 3개월, 길면은 6개월을 앞서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이게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바닥이다, 라고 한다면은,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3개월, 6개월 내에 회복이 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 바닥이고 지금 잡아야 돼, 무조건.
물량 더 잡아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죠. 불확실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차 전지 섹터는 바닥은 많지만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각형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우리가 원래 자동차, 전기차 쪽으로 많이 썼던 게 이제 각형이었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돼요? 화재, 폭발, 폭주, 배터리 폭주가 지금 일어나면서 이게 이쪽으로 1차적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고 있죠. 예. 본격적으로 지금 양산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게 이제 개발은 한 1년 전에 해놨는데 양산 수율이 나와야겠죠. 그거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수요들이 뭐 로봇뿐만 아니고 뭐 드론 쪽에 그리고 이제 잠수함, 무인 잠수함 쪽에 뭐 이쪽에도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또 항공, 위성이나 이쪽에도 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LG엔솔의 4680 배터리 양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 이슈를 좀 작용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고체는 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여기 이제 전해질이죠. 액체입니다. 액체. 액체를 고체. 전기가 통하는 고체로 바꾸는 게 전고체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제 황화리튬이나 황화철 뭐 이런 이제 소재가 달라지는 거죠. 소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예, 요건 뭐 전고체 배터리나 뭐 황화리튬, 예, 이쪽에 관련된 이론상의 그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관련주들 좀 쓸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 뭐 제가 정리를 아마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양극재부터 해가지고 전지박, 예, 양극재, 뭐 동박, 예, 리튬 소재 쪽, 그다음 배터리 셀, 음극재, 그다음에 뭐 전해질 전고체 쪽, 뭐 이렇게 다 정리를 제가 해드렸었는데, 예, 관련된 거를 한 번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차트를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하자고요. 예, 일단 LNF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LNF도 바닥을 확인했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1차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스모신 소재를 조금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폭도 컸고요. 최근에 수급 동향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적적인 측면 최근 코스모 신도제의 실적이 남들은 여기 적자나고 막 그랬는데 적자는 안 보고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적자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폭이 좀 과도한 거 아닌가. 그래서 바닥 확인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미 5만 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면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뭐 그렇게 따지면 에코프로비엠도 같은 맥락이고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적자를 봤기 때문에 요 적자 폭의 흑자로 돌아서는 게 나와주면 땡큐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바닥을 다지긴 했지만 약간 탄력성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리튬 소재 쪽에는 금양이 있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양입니다. 예, 단기가 지금 벌써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하기는 그렇죠. 뭐 2만 원 초반대, 뭐 2만 1,000원, 2,000원대는 괜찮은데 이미 기술적으로는 요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61선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 올라서서 매수하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강원에너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에너지 뭐 주가가 거의 지금 움직이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리막 쪽 음극재 쪽에 요즘 보는데 원래는 SKI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얘는 지금 26,000원까지 올라섰어요. 쌍바닥을 치고, 예, 쌍바닥을 치고, 예, 벌써 지금 3만원대를 좀 올라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코프로머티 하고 있고 대주전자재료가 조금 무겁긴 하지만 좀 조정 시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여기에서 쭉쭉쭉 할 때 이거는 좀 재미난 종목입니다. 전고체 쪽으로 또 있긴 하지만 재미난 종목 제이오라는 종목이 있죠. 예, 얘는 원래 이수페타시스가 인수를 하려다가 실패한 종목이에요. 실패하기도 안 했죠. 워낙 반발이 심해서. 그죠? 그래서 제이오도 이런 아마 추후에 다시 한번 뭐 당장은 아니지만 한참 후에 다시 시도를 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조금 중소형 종목이지만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그렇죠? 예. 그런 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농화성은 말씀드렸죠. 예. 한농화성은 이미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얘기를 다 드렸기 때문에 뭐 조정 나오면 또 잡을 필요가 있죠. 조정 나오면. 이미 대장은 이 스페셜 케미칼인데 얘가 벌써 쫙쫙쫙 치고 올라갔어요. 따라잡기는 부담되죠. 예. 부담됩니다. 한농화성은 이미 얘기했는데 오늘 2만원대 올라섰다가 주저앉았죠. 그리고 레이큰 머티도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격은 좀 자제. 보유자의 영역. CIS는 삼성 쪽과 전고체 개발하는 업체인데 상대적으로 많이 못 움직였죠. 실적을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실적은. 예.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굉장히 좋은데 업황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두들겨 맞았죠.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이드 스페셜티 케미칼인데 한농화성하고 그 다음에 저가권에서 노리시는 분들은 CIS를 한번 노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뭐 포스코 엠텍도 좀 바닥을 다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겁고 그런 분들은 15만원이니까 딱 기술 쪽은 괜찮아요. 15만원. 그래서 뭐 양극재 쪽에 한번 본다라면은 코스모 신소재하고 포스코 퓨처엠 정도 요 정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리튬 금양 쪽은 너무 갔기 때문에 이제 할 말 없고, 전구체 응급체 쪽은 SKI 테크놀로지를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붕 떠버렸습니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고, 동아기업은 지난번에 미국 쪽에 공급 물량, 신규 물량 나왔기 때문에 불끈했는데 다시금 기회를 줄지 모르겠어요. 요 11,000원대 언더로 내려와 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지금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 일단 지금 매수 가능한 부분들은 한농화성, 그 다음에 CIS 요 정도 이렇게 탑3 종목 해가지고 보시고, 개인적으로도 뭐 내가 지금 들고 있어서 물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지금 2,000원짜리 팔 때는 아니에요. 오히려 저의 밑에서 추가적으로 추가 물량을 해서 좀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지 지금은 팔 때 절대 아니다. 시간이 좀 필요로 하지만 분명히 반등은 준다. 시간이 필요하다. 대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뭐 위주로 간다? 예. 뭐 위주로 간다? 장비 소재주 위주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소재 쪽. 그죠? 소재. 장비도 나중에 따라오겠지만 전고체 쪽이나 소재 쪽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셀과 장비 쪽을 같이 따라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전지는 또 하나, 2차전지가 또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관세 부각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도 무시 못합니다. 수급적인 부분. 예, 수급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한 2년 동안 정지가 됐었죠. 자, 공매도가 다 재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공매도는 주식을 팔아서 높을 때 팔고 쌀 때 사서 갚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시 고평가 많이 상승한 종목의 심리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데 이런 이제 수급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최근에 그 코스피 종목 중에 코스닥 종목 중에 올랐던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삼성이 지분 인수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판다라는 그런 전망도 좋지만 일단 어쨌든 실적 안 좋거나 추가 모멘텀이 없으면 이런 게 제일 먼저 공매도 타켓이 될 거예요. 제일 먼저 공매도 타켓.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되고 많이 나왔던 게 현대중공업. 얘도 대형주긴 한데 실적 대비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도 있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는데 얘는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이 1차적인 공매도 타깃이 되다 보니까 공매도가 제거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공매도를 때릴 것이고 못 오른 종목들은 뭐예요?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 섹터들이 부각이 되는 원인이 상당히 크다. 이런 수급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 다양한 부분도 있지만 1차적인 거는 아까 또 말씀을 드렸듯이 뭐예요? 예, 소재 쪽. 셀보다는 소재 쪽. 그 다음에 장비 쪽을 같이 보자. 소재 장비 쪽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양극재적이 제일 이제 비중이 높고 일단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후보를 전고체 쪽 그리고 나머지 리튬과 응급제를 같이 이렇게 보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